전 세계가 주목한 세계의 단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막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고 공동선언문에도 서명했습니다. 새로운 시대로 향하는 첫걸음, 어떤 성과를 거뒀고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전문가 두 분과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오늘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두 분께 똑같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북미 정상회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먼저 홍현익 위원님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정말 전 세계에 뜨거운 관심을 가졌고 우리도 이제 아주 집중해서 지켜봤죠. 제 생각에는 그냥 서문만 쓰고 마른 것 같아요. 네,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라고나 할까요? 태산이 막 진동을 했는데 쥐 한 마리가 나온 것이 아닌가. 아하, 물론 뭐 그 내용 자체는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잘 지켜져서 그러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근데 주목되는 부분은 북한이 원하는 부분은 다 기술을 해주고 네, 그동안에 한 몇 달 동안 미국이 그 북한에 대한 불신과 확실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집요하게 했던 부분, 그 부분은 아주 추상적으로 그냥 얼버무린. 그렇다면은 이게 결국 결과가 무엇이 될까? 이 한반도의 평화는 올지 모르지만 한반도 비핵화는 상당히 어려워진 게 아닌가. 일단은 그런 생각을 금치 못하고요. 네, 좀 상당히 저는 뭔가 다른 합의가 있겠거니 하고 뭔가 나오겠지 그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네. 그래서 이게 다인가. 조금 약간 좀 실망스러운. 그러나 이제 뭐 내용 자체가 다 포괄되니까 결론은 그거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믿게 됐다. 따라서 지켜보자. 그런데 그 근거가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직관, 그걸 믿어라 그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로서는 이 한반도 안보라는 게 단지 트럼프 대통령의 직관만 믿어도 우리가 되는 것인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앞으로 체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문만 썼다, 실망스럽다, 많은 아쉬움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김용현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문은 제대로 썼고 본문은 추상적으로 일단 썼다. 네, 결론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앞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본문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본문은 앞으로 조만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첫 번째 만남, 북미 양 정상의 첫 만남에서 상호 신뢰를 만드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큰 틀에서의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그것의 구체적인 그 합의는 앞으로 고위급 회담, 실무회담 그 이후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정상회담은 우선은 시작을 했다는 점에 의미를 둬야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앞으로 제2의 몰타 한반도판 비핵화 평화체제 다시 말씀드리면 한반도판 냉전 해체의 시작점, 출발점으로서 의미는 분명히 있다. 뭐 그런 점에서 그렇게 박하게 또 평가할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북미 정상이 처음으로 만난 것은 상당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네. 서문만 썼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비슷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문만 썼다고 한다면 본문은 기대를 해봐도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홍 의원님. 이게 저는 우리가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 했을 때 사실은 이게 우리가 당사자로서 상당히 깊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문제를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이제 기술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이제 이게 북한도 이건 사실 북미 간의 문제라 그러고 미국도 자신들이 주도하고 한국은 공조하는 그런 태세를 갖추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해 왔기 때문에 판문점 선언에서는 단순히 그냥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완전한이 들어갔다 그때 의미를 줬죠. 네, 그리고 그때 설명은 이제 북미 회담에서 나머지가 자세하게 기술될 테니까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해서 출발을 아주 좋게 기반을 마련해 줬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정작 북미 회담에서 그거 그냥 그대로 받았었어요. 네. 그러면 결국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그동안 아주 엄격하게 그리고 북한에 대한 불신 그리고 과거의 역사적 사례를 볼 때 검증 방법까지도 여러 가지로 모색하다 결국은 그게 안 됐는데
요번에 CBID라 그래서 검증 방법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부풀게 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더해서 초기 단계 조치로 핵과 미사일을 일부를 가져가겠다. 최소한 일부를 가져가겠다. 그리고 완료 시점을 2020년으로 명기하겠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기대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해놨는데 결국 그냥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그러면은 북한을 어떻게 해서 완전히 믿게 됐는지 그게 전 궁금할 따름이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 폼페이오 장관이나 열심히 활동해서 이거를 확실하게 구체화시킨다면 앞으로의 문제라고 과제를 남겨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큰 기대를 모았지만 뭐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김영현 교수님 그렇다면 두 정상의談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긴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문제를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둘 다 승리한 겁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실질적인 북미 정상의 상호 신뢰를 만드는 그것에 싹을 틔우는 것에 우선 중점을 뒀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또는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그 자신감이나 또는 비핵화를 끌어낼 수 있는,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많은 부분에 관심을 가졌을 거라고 봅니다. 역시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네. 또는 그것에 대해서 신뢰를 줄 수 있을 만큼의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서로 그 부분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북미 정상이 만나서 작년까지만 해도 전쟁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나라가 그 수반들이 만나서 우선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겠다. 또 그 과정에서 핵 없는 한반도로 가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는 분명히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합의는 아마 폼페이오 김영철 라인 또는 성킴 또는 최선희 라인 뭐 이런 라인들에서 진행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누가 이겼다라고 하는 관점의 접근보다는 상호 신뢰를 만드는 싹 틔우는 그런 점을 우선은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회담에서 얘기했던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20%라는 부분이에요. 비핵화가 20%만 진행된다고 한다면 다시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CVID를 주장하다가 20%라고 한다면 80%포인트 정도를 포기한 것은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올 수 있는데 홍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과거에 이제 9.19 공동성명 이후에 2.13 합의, 13 합의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불능화까지 갔잖아요. 네. 그때 불능화가 90%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다 유야무야 됐거든요. 제가 아는 저도 상당히 북한하고 대화하고 협상해야 되고 체제 안전 보장을 해줘야 포기한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과거의 사례를 보면 90%까지 약속을 지키다가도 10%만 빈틈이 나오면 빠져나가는 게 북한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예 어차피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예 규정을 안 해놔버렸어요. 글쎄 앞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체화가 돼가지고 다시 또 다른 합의가 있으면 모르지만 지금의 합의로 보면은 완전히 거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듯한 그런 이게 너무나 참 아쉬운 부분이 많고 그리고 기대를 너무나 부풀려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북핵 문제에 대해서 책을 쓰고 그럴 때도 항상 기술하는 게 북한에게는 한 채의 빈틈이라도 주면 그걸 뚫고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아주 완벽하게 이렇게 규제를 해놔야 되는데 지금은 아예 규제를 안 해놨어요. 어차피 규제를 못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정도로. 그게 좀 안타까운 점이 크죠.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김용현 교수님의 네. 의견을 좀 묻겠습니다. 20%와 관련해서 네. 예전에는 이제 뭐 100%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져야지 단계적 뭐 보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일괄적으로 네네.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 아니었습니까? 근데 20%로 상당 부분 물러섰다고 한다면 20% 정도 이후 넘어서게 된다면 보상이라든지 대북 제재 해제라든지 경제적 지원 이런 부분들이 뭐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런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20%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네. 봅니다. 이 20%는 북한의 비핵화 관련된 부분에서 핵 능력의 포기랄지 또는
핵 미사일이나 또는 핵과 미사일의 그 실질적인 진전되고 있는 상황들을 중단시키고 또 약화시키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그렇게 된다면 북한이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거나 또는 핵무기를 고도화시키는 뭐 그런 행위들은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의 20%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는 북한의 핵 능력의 진전 과정들을 상당 부분 약화시킨다면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의 20%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국제사회가 하고 있고 또 체제 안전 보장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CVID에만 지금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CVID가 되어야 다른 것들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CVID와 똑같이 CVIG도 동시에 진행돼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공동성명에 보면 CVID의 내용도 빠져 있지만 CVIG와 관련된 부분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거기에서 아직까지는 북미가 충분한 어떤 성숙한 그런 공감대를 아직은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기 네. 때문에 CVID도 빠지고 CVIG도 빠지고 종전선언도 빠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논의 자체가 아예 안 됐기 때문에 빠진 것이 아니고 상당 부분 저는 논의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 논의가 다만 이번에 담기에는 좀 더 시간이 더 걸리는 문제다 이렇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 보고 있는 거고 김정은 위원장도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음 그 고위급 회담이나 다음 정상회담에서는 좀 더 진전된 또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어제 회담의 이후에 나왔던 합의문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회견 내용에 다 담기지 않은 내용들이 더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자, 홍현익 위원님. 네. 앞으로 2차, 3차 북미 정상회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당연히 돼야 되겠죠. 이 합의 가지고는 정말 뭔가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CBID, CBIG에서 보면 CBIG를 1, 2번에 먼저 북한의 요구를 들어준 셈이고요. 지금 보면 관계 정상화하고 평화체제 이거는 북한이 비핵화를 해준 거라고 돼 있는데 이건 1, 2번에 기술해 놓고 3번은 이제까지 남북 관계에서 이미 완전한 비핵화 그 구절만 그냥 써놨어요. 네. 그렇다면은 이거는 완전히 북한의 요구를 그냥 다 들어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게 좀 안타까운데요. 앞으로 과제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트럼프 대통령만 우리가 믿고 있다가는 한반도 비핵화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우리 정부의 뭐 햇볕 정책이나 화해협력 정책을 한 그런 정책을 계속 해왔다 그러면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북한은 전혀 믿지 못할 집단이다. 최고의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된다. 그러다가 갑자기 내 직관을 보니까 김정은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김정은 얘기에 진실성이 있다. 그러니까 굳이 뭐 명문으로 쓸 필요도 없다. 알아서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저한테는 상당한 충격이었어요. 그렇게까지 불신을 하다가 갑자기 김정은을 만나보니까 내 직관이 옳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앞으로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진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씀이 옳은지 진짜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한미 동맹 훈련까지도 지금 뭐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저께의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 어저께의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그저께 저녁에 폼페이오 장관이 브리핑하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CBID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저께 저녁에. 네. 근데 어저께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이 없어서 뭐 얘기를 못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CBID가 저는 어렵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놀라지는 않았는데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CBID가 우리의 유일한 목표라고 미국의 국무장관이 얘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이 없어서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이 중요한 문제가 미국만 믿고 있어서 과연 될 것인가? 우리가 좀 더 능동적이고 자주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그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한 번에 끝나는 정상회담으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북미 관계로 보는 것은 저는 그동안의 북미 관계의 역사성을 본다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1차 북미 정상회담이고 남북 정상회담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7월 달에 또는 9월 달에 또는 10월 달에 열릴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9월 달 유엔 총회도 있고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초청을 했고
또 평양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본다면 좀 더 이것은 연속선상에서의 그 이번 북미 공동성명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큰 틀에서 담은 것이다. 1, 2, 3번이 1, 2번을 북한에 다 주고 3번은 아주 조그마한 것 아니냐, 이건 아닙니다. 대체로 큰 틀에서 이야기는 수준은 비슷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상황을 우리가 이걸로 다 모든 것들을 평가하거나 종결짓기보다는 그런 진행형으로서의 북미 관계 또는 비핵화 문제를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저는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역사적인 첫 걸음을 내디딘 그 의미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약간의 아쉬움도 남지만 또 2차,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거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할 역할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